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세금 관련된 이제 그런 동영상을 올립니다. 저도 이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손님들이 물어보거나 할 때는 그때 바로바로 나오지만 전체적인 얘기할 땐 잘 몰라요. 그럼 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일반인 분들은 잔이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 6월달 이후부터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내년에 또 법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많이 안 하겠지만 친구들 만날 때 아마 부동산이 최고의 뉴스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그 정리를 하고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때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절세는 필수입니다. 뭐 다주택자 아니더라도 아는 게 힘이죠. 세금 부분은, 부동산은.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요즘 한동안 못 올렸습니다. 다 제가 이제 부동산 했던 지역들은 다 정리하고 제가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살았죠. 열흘 정도 이전하고 이제 부동산 사무실 세팅하느라고요. 못 올렸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조금 이제 차츰차츰 도움이 되는 이제 것들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성북구 성신여대역 쪽에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예전에도 이제 했던 지역인데요. 아마 여기 같은 이제 부동산 매물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에요. 제가 잘 찍어서, 이쪽에 이제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직방이나 이렇게 올게 되면은 이제 사진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실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찍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헛고생 안 하게 도움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원룸 매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좋은 것들만. 왜냐면, 시답지 않는 거 올려봤자 저한테 도움되지도 않고요. 저도 뭐 그런 건 올릴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학가 쪽에 있는 그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 하나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이 되거든요, 이쪽은요. 이렇게 불경기인데도요, 그렇게 집이 잘 나갑니다. 제가 다시 와서 깜짝 놀랐어요. 비어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아래 쪽에도 이제 거기 오피스, 원룸을 신축을 많이 짓는데도 여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실이 별로 없습니다. 한 6개, 7개 대학교들이 오거든요. 향후에 만약 그런 내용들이 오면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 동네가 이렇구나. 원룸이 이렇게 가격 이 정도 나가네? 그런 것도 한번 겸사겸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내용은 다주택자 세금 부분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세금은 아는 자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쪽으로 얘기했어요. 합법적인 탈세? 도대체 이게 합법이야? 뭐야? 탈세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절세인 거죠. 합법적으로 내가 알아서 절세를 한다 보면은 당연히 좋은 거죠. 우리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세무사나 우리가 자산 관리한 사람 맡기지만 조금 잠깐 미스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연예인처럼 세금 부분에서 크게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세한 줄 알았는데 그게 탈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몰라서 본인이 당할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담당 세무사나 담당 자산 관리 사람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세무사한테 한다고 하면은, 돈이 나가죠. 왜냐면 거기 한번 가서 자문을 구해야 되니까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던가, 이렇게 유튜브 찾아서 공부하던가, 공짜인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저 들어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세무사나 제가 세무사한테 연결해 드리곤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어느 기틀은 제가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타이틀처럼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가 특징이 뭡니까?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고 없이 그냥 다주택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장기 임대주택을 합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맨 처음에 그쪽에 많이 유혹을 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에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지 중과로도 면제되고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평생을 한번 해줍니다. 자, 거주주택에 전세돈이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요건에 맞게 임대주택을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요건을 갖춰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해줍니다. 아주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주택이 없거나 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 얘기 듣기 전까지 이런 얘기에 관심이 없으면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시잖아요.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 문재인 정부께서 장기 임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 말소 아예 없애버린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광운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법으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농수세 20% 내면 비과세 해주는 부분도 아예 없어지고요. 장특도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록 임대주택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나라에서는 자진 말소를 권유를 합니다. 2분의 1 이상만 등록 임대주택이 2분의 1 이상 의무기간을 준수를 잘했으면 의무기간 동안 5% 이내 그런 거 잘했으면 그거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단 여기서 헷갈린 부분은 자진 말소는 1년 이내 매도해야 되고요. 자동 말소는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자동적으로 기간이 돼서 말소되는 경우는 아무 때나 매도를 해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요건에 맞게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줄 내용이 이제 3, 4번인데요. 자,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구청과 세무서 임대주택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임대계실,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만 관심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부분이 조금 이제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제가 내용을 잘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등록해야 양도세 중과가 면제가 됩니다. 왜? 요건에 맞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18년 9월 14일 이후 이거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이전에 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주택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그때 이후 그 전에 내가 샀는데 조정 대상 편습주택은 상관이 없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사는 거 규제지역에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가 작년 2월 이후에는 임대료 5%까지 우리가 5% 이상 안 올리잖아요. 이런 요건을 갖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과 배제 주택이 되고요. 의무기간 준수하게 되면은 기본세율에 장특까지 적용됩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번에 여기 3, 4번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좋고 만약 그 요건을 맞게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해준다. 한 번, 평생 한 번.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이거 요건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 이걸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2주택을 갖고 있어요. 내년 6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2주택일 때 조정 대상으로 팔게 되면 10%에서 20%는 나가고 지금 10%입니다. 뭐가 10%? 우리가 세율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30% 세율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다 10% 더 더한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팔 때. 근데 내년 6월 이후에는 20%예요. 중과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되면? 중과를 안 맞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조정 주택 2주택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거 하나 있고 가까운 지역 김포나 파주를 예를 들게요. 지금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럼 뭘 먼저 팔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김포 지역을 팔아야 중과세를 피하고 요건에 맞으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주택을 먼저 팔았다. 양도세 10%에 거기다 중과 더 맞고요. 장특 배제됩니다. 어떤 내용이 좀 이따가 제가 거기 계산한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김포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팔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 법이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유기간 산정일입니다.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제 제가 혜택을 받을 때는 그게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지 그 전에 만약 A주택을 팔라고 하면은 이거 취득할 때 되는데
내년부터는 만약 이게 김포주택이 과세가 됐으면은 이걸 보유기간 산정일을 이거 판날로 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알 수 있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던 뭐냐? 저가주택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공시지가 3억 이하는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를 해줍니다. 다만 배제를 해주지만 양도세 비과세일 때는 주택세 산정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공시가 3억 이하 저가주택은 양도세 중과하지 않습니다. 3주택이지만 서울주택을 만약 판다고 해도 양도세 중과되지 않다는 거 그 아주 좋은 팁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가를 중과세일 때만 주택수를 보지 않는 것 뿐이지 양도세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세에 포함한다는 거 요거는 거꾸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 우리 이제 합산과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만 공부하면 본인이 닥치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잘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쉬운 겁니다. 같은 한 해에 팔게 되면은 주택을 합산을 합니다. 만약 그게 첫 번째 주택을 팔았는데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 두 번째 주택에서 그 마이너스 난 부분도 다 해가지고 세금을 차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플러스가 됐다. 플러스가 되면 합산을 합니다. 세금이 배꼽보다 더 나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같은 한 해에 팔면 합산이고 연도수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됐지만 합산과세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에 세금 났다고 내년에 또 팔면은 비과세 받는다?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택일 때는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전에 팔았던 주택이 비과세면 상관이 없는데 과세가 되면은 그 과세된 잔금 치른 날부터 2년이 지나야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또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합산과세가 꼭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나면은 양도 차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용어를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마이너스 났으면 같은 해를 파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해를 건너서 팔아라. 그래야지 세금 절세를 할 수 있다. 자, 합산과세한 겁니다. 이게 한 주택씩 팔았어요. 근데 한 해에 팔 때는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 해줘요. 근데 같은 해 팔게 되면 안 해줍니다. 1년에 한 번씩 250만원씩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면 4,050만원 나왔어요. 이걸 합산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셨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4,050만원인데 5,700만, 1,700만원 더 나와요. 세금이 좀 적어 보이잖아요. 이게 이 하나 단위가 3억, 5억짜리라고 쳐봐요. 그것 때문에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적은 금액으로 한 겁니다. 공짜 하나 더 붙이면 1억 몇천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애 팔아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쳐버리죠. 참 못 잡니다. 속병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주의를 하셔야지만이 절세를 할 수 있다. 양도차손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양도차손은 양도차손 아까 설명드린 이거는 개인별로 가지 합산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골프, 헬스, 콘도 회원권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맞아서 마이너스 듣다 보면은 만약 주택을 팔 기회를 내년에 하지 않고 이번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선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양도 나머지 차가 바로 팔 수 있는 통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중과 배제되는 부분과 합산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절세하는 부분이고, 이제부터 설명드린 거는 내년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고요. 분양권 이제 주택수 포함되죠.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이제 또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비과세 판정 받을 때,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보유가 선정일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분양권 주택수 포함되는 건 내년부터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수 포함되는 이번 그 법은 취득세는 이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방세와 국세가 좀 틀립니다. 주택수 산정되는 그 분양권 주택수 이제 양도세 중과되는 건 내년 1월 2일부터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해줄 때는요, 분양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분양권이 이제 주택을 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주택이 만약 거기 규제 지역이다. 규제 지역이면 1년 이내 안에 매도하고 전입해야 되고요. 그게 만약 그 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럼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비규제 지역이면 3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만약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이잖아요. 2주택으로 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건도 있다는 거. 그런 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핫해지는 게 양도세 중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단타 치는 부분들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전문에 물량들이 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보유세 문제 때문에 법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했죠.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90%까지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3% 정도 올린다고 보게 되면은 이제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리면 집은 팔아야 양도세가 나와야지 그게 유형의 자산이 되는 거지만 유형의 자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종부세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계속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세금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지나면 기본세율을 해줍니다. 지금 현행도 똑같습니다. 1년 이상 지나면 이렇게 기본세율을 해주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 조정세는 50%고 나머지 이렇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분양권은 용서가 없습니다. 등기를 안 치게 되면 60%, 70%예요. 세금을 거의 내는 거죠.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10%, 20%가 20에 30% 는다는 거. 이런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부분. 좀 이따 계산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세금이 더 많이 점핑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년까지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왜? 2년 거주를 했고 10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이제 9억 이하까지 이제 비과세를 받는데 장특까지 80%까지 받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 거주 요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80%까지 못 받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30%까지 대줘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장특이 배제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세금 부분이. 아시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1주택은 당연히 2년 이상 거주를 하겠죠. 그래야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말고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2년만 거주했어. 더 이상 거주할 생각이 없어. 그럼 무조건 파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장특 배제하고 안 되는 걸 다 보여드리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똑같습니다. 자,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자, 양도차익 5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1억 2,496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비과세 받는 게 장특 그냥 2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두 번 주택을 팔았는데 장특 배제는 중과가 됐어. 바로 더블이 나옵니다. 양도차익 5억인데 2억 4천원 5천만 원 내는 거예요. 반을 내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러면 고가주택이라서 9억까지 비과세 받고 나머지 분에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냐에 따라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자, 중과 20%를 보면은 3억을 뗍니다. 5억에 3억 내요. 2억 남았습니다. 2억. 자,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제가 지방교육세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6월 1일 지나면요 3억 5,500이 됩니다. 5억에 70%가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대부분. 그러니까 세금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만약 그냥 나는 1세대 1주택인데 지금 2년 거주했고 장특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만약 내가 후에 판다면 2년 거주했냐 5년 거주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세금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그리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보가 바뀐다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세금 부분이니까 다시 바꾸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년 1월 1일부터 또 바뀌는 부분.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모르신 분이 있어서 오늘 처음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 변경이 1세대 1주택 이제 비과세 판정 시 양도세 이제 비과세 있잖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년에 팔았는데, 이번 년에 팔고 또 팔았는데 당연히 팔 때는 당해 주택 취득일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때는 직전 주택 양도일이 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과세가 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이 만약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날 팔았어요. 잔금 치렀는데 세금이 나왔어. 비과세 아닌 과세로. 그럼 내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10년 이상 보유했단 말이에요. 내년에 팔라고 했더니 보유기간이 지금부터 산정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못 받아요.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비과세를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비과세를 못 받았다고 하면 2년이 지나서 팔아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올렸던 이런 부동산 문제, 그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몇 번 올렸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한두 번만 딱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절대 까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세 산정된다는 거. 다만 1주택일 때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서 만약에 그게 주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이 떨어졌을 때 뭐 이게 규제적이면 1년, 비규제적이면 3년, 대출받으면 규제 받았으면 6개월 내 처분 매도 이렇게 처분 전입하면 되는 거고요. 법이 양도세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온다. 거주 요건 추가된다는 거 이런 부분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최고 세율이 45%까지 인상된다. 그리고 1가구 비과세 보유가 산정일이 바뀐다. 금방 설명드렸던 부분이요. 그 내년 6월 1일 일단은 다주택자나 단기, 우리 단타 치신 분들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6일 대책처럼 이번 6월 때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번에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분양권 세금 강화되는 거 다주택에서 세금이 10%씩 늘죠. 2주택하고 3주택하고 단타 세금 분양권은 1년 이내 70%, 1년 지나면 60%.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지인분이나 친구들 만나도 누가 만약 그런 걸 물어보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세금 부분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집 팔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하시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부분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은데 기본적인 제가 테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